썸과 연애, 그 미묘한 연락의 온도차. 새벽 1시 30분. 미나는 습관처럼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아니나 다를까. 카카오톡 창에는 미나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 옆에 여전히 1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남자친구, 현우에게서 온 답장은 없었다. 마지막 답장은 저녁 8시쯤. 미나가 오늘 저녁은 뭐 먹었어? 눈도 방긋 라고 보낸 메시지에 현우가 응. 그냥 회사 근처에서 동료들이랑 김치찌개 먹었어. 지금은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 이라고. 짧게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로 5시간 30분이 넘게 현우는 미나의 메시지를 읽지 않고 있었다. 미나는 머리맡의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우가 잠들었을 시간이라기엔 너무 일렀다. 설령 잠들었더라도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메시지를 보냈으니 최소한 집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폰을 확인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미나는 푹신한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현우가 미나의 메시지를 읽지 않은 시간, 즉 안익십 상태가 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나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서운함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치솟았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운전 중인가 보다, 피곤해서 잠깐 눈 붙였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감정들이 미나의 머릿속을 점령했다. 나한테 질린 건가? 혹시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거 아냐? 연락할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겠지? 미나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유치하고 찌질하게 느껴져서 싫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들을 멈출 수가 없었다. 미나는 현우와 사귀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3달째였다. 썸을 탈 때는 정말이지 눈코 뜰 새 없이 연락이 이어졌었다. 현우는 출근해서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오늘 아침 먹었어. 점심 뭐 먹을 거야? 같은 메시지를 쉴 새 없이 보냈고 미나가 답장을 하기도 전에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너 보러 가고 싶다 같은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다. 퇴근 후에는 회사 엘리베이터 타서 지하철역 도착, 집 앞 편의점에서 커피 사가는 중처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듯 연락했다. 미나 어제 늦게 잤잖아. 오늘 많이 피곤하지 않아? 현우 썸 탈 때 응, 좀 피곤하긴 한데 미나 씨랑 연락하면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다. 잠들기 전에도 미나 씨 목소리 들으면 좋겠다. 혹시 통화 괜찮아? 그때 현우의 연락 속도는 칼답 수준을 넘어섰다. 미나가 답장을 칠까 말까 고민하는 물결표 쌓인 2분 사이에도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2~3개씩 와 있곤 했다. 미나는 그때 현우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자신을 몹시 좋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뜨거운 썸 기간을 거쳐 연인이 되었는데 사귄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현우의 연락 패턴은 완전히 달라졌다. 현우는 여전히 다정했다. 데이트를 할 때면 미나의 손을 놓지 않았고 미나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나가 머리를 살짝만 잘라도 머리 잘랐네? 훨씬 예쁘다고 칭찬했고 미나가 좋아하는 음식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다음 데이트 코스에 넣었다. 주말 데이트는 늘 현우가 정성껏 계획했고 미나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자신의 일처럼 공감해주려 노력했다. 이런 현우의 행동을 보면서 미나는 현우가 자신을 안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오직 별표 쌓인 연락 별표 쌓인이었다. 썸 탈 때는 5분 안에 답장이 오던 현우의 메시지는 이제 기본 30분, 길면 2번지 물결표 쌓인 3시간이 걸리기 일쑤였다. 심지어 지금처럼 안익십 상태로 물결표 쌓인 6시간이 지나 밤을 넘기는 일도 종종 있었다. 현우는 다음 날 아침에야 미안, 어제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잠들어서 졸림 혹은 회의가 너무 길어졌네. 이제야 확인해서 할 수 없지 뭐 라고 답장을 보내곤 했다. 미나는 자신의 연락 습관을 되돌아봤다. 미나는 현우에게 웬만하면 10번 지분 이내에 답장했다. 업무 중이나 정말 중요한 미팅 중이 아닐 때는 알림이 오자마자 바로 확인했다. 알림을 확인하고도 지금 답장하기 어렵다 싶으면 이따 다시 연락할게 라고 짧게라도 메시지를 남겨서 현우가 기다리지 않도록 배려했다. 미나에게 연락은 별표 쌓인 상대에 대한 예의자 사랑의 표현 방식 별표 쌓인이었다. 바쁘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
답장을 해주는 것이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미나는 다시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미나는 현우뿐만 아니라 이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과도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했었다. 미나야, 나도 너 엄청 사랑해. 근데 회사 일도 해야 하고 가끔은 친구들이랑 게임도 해야 하잖아. 연락은 그냥 수단일 뿐이야. 왜 그렇게 답장에 집착해? 이것은 2년 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말이었다. 그는 미나의 칼답과 잦은 연락, 요구를 집착이라고 표현했고 결국 미나는 그의 말에 상처 입고 스스로를 피곤한 여자라고 자책하며 관계를 끝내야 했다. 미나는 이번 현우와의 연애에서는 쿨한 여자가 되기로 다짐했었다. 연락에 연연하지 말자. 현우의 개인 시간을 존중해주자고 수없이 다짐했다. 하지만 현우의 안익십 5시간 30분은 미나의 모든 다짐을 무너뜨렸다. 지금 당장 뭐 하는지 물어볼까? 화난 티를 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미나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결국 미나는 참지 못하고 현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미나 자고 있어?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 그리고 곧바로 미나는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다. 또 나만 징징대는 것 같잖아. 현우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미나는 현우에게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새벽 3시쯤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뜬 미나는 가장 먼저 폰을 확인했다. 현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시간은 아침 7시 40분. 현우 미안해 미나야. 어제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대로 잠들었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했네. 너 걱정했겠다. 미안해. 오늘 회사 잘 다녀와. 이따 연락할게. 미나는 현우의 답장을 읽었지만 마음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현우의 사과는 늘 똑같았다. 잠들었다. 회의 중이었다. 운전 중이었다. 현우의 변명은 미나에게 별표 쌓인 내 메시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 별표 쌓이는 무언의 메시지로 들렸다. 미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현우에게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괜찮아라고 쿨하게 답장하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다. 그렇다고 대놓고 화를 내자니 또다시 집착하는 여자로 보일까 봐 두려웠다. 결국 미나는 가장 평이하고 감정이 담기지 않은 답장을 선택했다. 미나, 응, 알았어. 너도 오늘 수고해. 오전 내내 미나의 기분은 가라앉아 있었다. 회사 동료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평소 좋아하던 달달한 라떼도 오늘은 씁쓸하게 느껴졌다. 점심시간 미나는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문득 현우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확인했다. 현우는 어젯밤 10시쯤 친구들과 함께 찍은 맥주 사진을 스토리에 올렸었다. 사진 아래에는 오랜만에 뭉친 녀석들, 건배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잠들었다고? 맥주를 마시러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으면서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변명한 것이다. 그것도 심지어 미나가 걱정된다고 메시지를 보낸 한참 후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미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소남을 넘어 배신감까지 들었다. 미나는 식사를 멈추고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현우는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 걸까? 섬 탈 때 그렇게 애틋하게 연락하던 사람은 누구였지? 미나는 현우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지만 일단 진정해야 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싸움만 커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나는 화장실 칸막이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다. 그리고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감정을 최대한 숨긴 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보냈다. 미나, 현우야. 어제 너 인스타 스토리 봤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있었구나. 현우, 10분 후 답장. 응. 미안. 어제 저녁에 급하게 연락돼서 잠깐 보고 왔어.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식은땀이 나도. 하하. 미나, 혹시 잠들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현우, 그게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진짜 바로 기절하듯 잠들었어. 너한테 연락하는 걸 깜빡하고. 미안해, 미나야. 내가 진짜 너무 무심했네. 깊은 생각 중.
미나는 현우의 변명이 구차하다고 느꼈다. 섬 탈 때는 화장실 간다는 것도 보고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깜빡했다니. 미나, 현우야, 잠깐 통화 괜찮아? 점심시간인데. 현우, 미안, 지금 팀원들이랑 밥 먹고 있어서. 이따 점심시간 끝나고 5분 정도 잠깐 전화할게. 미나는 현우의 답장에 또다시 서운함이 밀려왔다. 팀원들과 밥 먹으면서 메시지는 주고받고 잠깐 통화는 안 된다는 것인가. 점심시간이 끝난 후 오후 1시 20분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현우, 미나야,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밥 먹다가 팀장님이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많이 화났어? 미나는 현우의 목소리를 들으니 복잡했던 감정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미나, 화났다기보다 서운해. 현우야. 많이. 현우, 내가 미안해. 미나야. 내가 어제 너무 생각이 짧았어. 미나, 현우야. 내가 연락 때문에 너한테 서운하다고 말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현우, 응, 맞아. 내가 진짜 고칠게. 미나, 나는 내가 나한테 연락이 늦거나 안 익십할 때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내가 혹시 나한테 질린 건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건가 하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현우, 에이, 미나야.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데. 전혀 안 질렸어. 오히려 볼수록 더 좋아 죽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 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미나는 현우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미나, 나는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나한테 하는 연락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 섬 탈 때는 내가 귀찮을 정도로 연락했잖아. 하나하나 다 보고하고. 근데 사귀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현우, 미나야, 그때는 나도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지. 솔직히 말하면 그때처럼 계속 연락하기는 좀 힘들지 않아? 나도 회사 일도 있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내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하잖아. 우리는 이제 서로 믿으니까. 현우의 말에 미나는 가슴이 콕콕 찔리는 듯했다. 현우의 말은 전 남자친구가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연락에 집착하지 마라.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 달라. 미나, 현우야. 내가 내 개인 시간을 방해하고 싶다는 게 아니야. 그냥 하루에 한두 번 나 지금 뭐해? 이따가 연락할게 하고 잠깐 시간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엄청난 안정감이 돼. 어제처럼 5시간 넘게 연락이 끊긴 채로 내 메시지를 읽지도 않는 건 나한테는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현우, 미나야. 남자들은 보통 연락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한테는 연락은 그냥 수단일 뿐이야. 내 말대로 급한 일이 없으면 굳이 폰을 들여다보지 않거든. 너한테 소홀하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야. 남자들한테 안 익십은 정말 별일 아닐 때가 많아. 너한테는 사랑의 온도겠지만 나한테는 그냥 바쁘거나 폰을 안 보고 있거나 잠깐 딴 생각을 하는 것일 뿐이야. 내가 미나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닌데 미나가 그걸로 힘들어하는 게 나도 속상해. 미나는 현우의 솔직한 고백에 잠시 침묵했다. 원래 남자들은 다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왜 나는 남자친구의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걸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미나, 그럼 현우야. 나를 좋아한다면 적어도 내가 서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줄 수 없을까? 내가 10분마다 답장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들기 전에 잠깐 나 이제 자 하고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는 것도 어려워? 현우, 알았어. 미나야.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몰랐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편하게 생각한 것 같아. 내가 미나에게 별표 사인 안심할 수 있는 연락 별표 사인을 주기 위해 노력할게. 적어도 자기 전에나 일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는 꼭 연락할게. 그리고 미안하다. 어제 친구들 만난 거 말 안 한 것도 정말 미안해.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미나는 현우의 약속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현우의 말은 늘 그 순간뿐이었기 때문에 미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미나, 고마워. 현우야. 나도 노력해볼게.
현우 개인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현우 착하다. 내 여자친구. 오늘 퇴근하고 저녁에 통화할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잠깐 얼굴 볼까? 내 얼굴 봐야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 현우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미나가 서운함을 표현하면 연락으로 부족했던 애정을 만남이나 통화로 채워주려고 노력했다. 미나는 현우의 이런 점 때문에 완전히 현우를 미워할 수 없었다. 현우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미나, 내일은 내가 야근해야 할 것 같다. 주말에 보자. 현우야. 현우, 알았어. 주말 데이트는 내가 근사하게 준비할게. 사랑해, 미나야. 일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전화를 끊고 미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현우와의 통화로 기분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았다. 미나는 현우의 말대로 남자들은 원래 저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연애를 할 때마다 연락 문제로 힘들어하는 건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미나는 자신의 연애 패턴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연애 초기에는 뜨거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남자들의 연락 태도,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며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 이 고리를 끊을 수는 없는 것일까? 미나는 복잡한 마음을 애써 외면하며 남은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내 현우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늦게 올까 봐 불안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미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현우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밤 10시 5분이었다. 현우, 미나야, 미안. 오늘 팀원들끼리 갑자기 회식을 하는 바람에 폰을 볼 시간이 없었어. 이제 막 집에 도착했어. 씻고 바로 연락할게. 식은땀. 미나는 현우의 메시지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회식이라니, 이번엔 또 새로운 변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현우가 약속대로 늦게라도 꼭 연락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미나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늦었지만 현우는 미나에게 나 이제 집에 도착했어라는 별표 사인 안심 연락 별표 사인을 보낸 것이다. 미나는 복잡한 감정으로 현우에게 답장을 보냈다. 미나, 응, 알았어. 오늘 고생했네. 너무 늦지 않게 자. 미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은 절대 현우의 연락에 연연하지 않겠다. 내 시간을 보내자. 미나는 평소 현우의 답장을 기다리느라 미뤄뒀던 영화를 보기로 결정하고 넷플릭스를 켰다. 영화가 시작되고 20분쯤 지났을까. 현우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현우, 영상통화 화면 속 현우는 젖은 머리로 카메라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미나야. 미안, 내가 너무 늦었지. 근데 너 목소리라도 잠깐 들어야 잠이 올 것 같아서. 미나,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괜찮아. 나 영화 보고 있었어. 현우, 아, 미안. 방해했네.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싶는 것도 후다닥 끝냈잖아.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신경 쓰였지? 미나, 조금. 현우, 내가 내일부터 진짜 연락 잘할게. 내가 미나 마음이 얼마나 여린데 그걸 몰라주고 나만 편하자고 했네. 반성 많이 했어. 내일 아침에도 꼭 연락할게. 미나야, 사랑해. 너무너무 보고 싶다. 현우는 화면 속에서 손가락 하트를 날렸다. 미나는 현우의 다정한 목소리와 눈빛을 보며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현우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미나의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을 뿐이었다. 미나, 응, 나도 사랑해. 현우야. 이제 끊고 자. 내일 피곤할라. 현우, 그래. 잘 자. 예쁜 꿈 꿔. 내 꿈 꿔. 전화가 끊긴 후 미나는 넷플릭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현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다정한 영상통화는 미나의 하루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미나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다. 현우가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하지만 동시에 미나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다. 현우의 연락 문제로 이렇게까지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자신이 스스로도 피곤하게 느껴졌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이 질문은 미나의 연애를 통틀어 가장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미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우와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다. 단순히 연락 좀 잘해줘를 넘어 별표 사인 왜 나에게 연락이 중요한지 별표 사인 늘 현우에게 이해시켜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현우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해도 또다시 반복될 것이 분명했다. 미나는 현우가 남자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대변하듯 연락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프레임을 깨고 미나에게 연락이 가지 않을 때 느껴지는 불안과 서운함, 그리고 그것이 미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주길 바랐다. 미나는 자신이 연락에 집착하는 여자가 아니라 별표 사인 연락을 통해 관계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여자 별표 사인임을 현우에게 납득시켜야 했다. 미나는 현우와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었다. 단순히 현우의 칼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맞춰나가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미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베개에 머리를 기댔다. 내일 현우에게 이 주제로 대화를 요청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미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복잡하고 미묘한 연락의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미나의 이번 연애에 주어진 가장 큰 숙제였다. 연락의 의미 안전지대를 위한 약속. 주말 토요일 오후. 현우는 미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정성껏 데이트를 준비했다. 현우가 예약한 곳은 미나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다고 흘려 말했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카페였다. 현우는 미나가 좋아하는 은은한 향이 나는 꽃다발까지 준비해 미나를 기다렸다. 미나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환한 미소로 미나를 맞았다. 현우, 미나야. 이리 와. 보고 싶었어. 미나 환하게 웃으며 현우야. 꽃 고마워. 너무 예쁘다. 현우는 미나를 꼭 껴안았다. 현우의 따뜻한 포옹에 미나는 잠시 동안 연락 문제로 겪었던 서운함을 잊을 수 있었다. 테이블에 앉아 현우가 주문한 미나의 최애 음료인 캐러멜 마키아토를 받아들자 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현우, 미나야. 나 진짜 지난 며칠 동안 내 마음 아프게 한 거 계속 후회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지. 미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이제라도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현우,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너한테 뭘 해줄까 하다가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꽃으로 준비했어. 현우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미나는 현우의 노력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다. 이대로 감정적으로 넘어가면 분명 같은 문제로 또 싸울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미나, 현우야, 고마워. 꽃도 예쁘고 여기 분위기도 너무 좋다. 근데 우리 잠깐 진지한 이야기 좀 할까? 현우는 미나의 진지한 표정에 살짝 긴장한 듯 보였다. 물론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들어줄게. 미나, 어제 우리 통화에서 현우가 남자들은 연락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현우, 응, 솔직히 내 주변 친구들 다 그래. 다들 연애 초반 지나면 폰 잘 안 보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미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 내 썸 탈 때는 안 그랬을까? 현우, 썸 탈 때는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을 얻어야 하니까. 최대한 너한테 맞춰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행동을 계속 보여주는 거지. 그때는 모든 행동이 너를 향한 투자 같은 거였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별표 사인 확정된 연인 별표 사인이잖아. 내 여자친구고. 현우의 확정된 연인이라는 단어는 미나에게 묘한 서운함을 안겨주었다. 미나는 그 말이 별표 사인 이제 내 마음을 얻었으니 이 정도로 노력해도 괜찮다 별표 사인는 뜻으로 들렸다. 미나, 현우야, 나는 우리가 확정된 연인이 되었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노력이나 배려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현우는 팔짱을 끼고 미나의 말을 경청했다. 미나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 근데 미나야, 나는 미나가 나를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불안해할까 봐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폰을 안 보는 것뿐이야.
나는 너랑 연락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너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거나 너를 소홀히 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미나 현우야, 나는 현우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현우가 하루 종일 내 연락을 안 읽거나 몇 시간씩 연락이 끊기면 내 머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멈춰버려. 현우의? 미나 나는 예전에 좀 힘든 경험이 있었어. 이전 남자친구도 처음엔 칼답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늦어지더니 결국 헤어지기 직전에는 내 메시지를 며칠씩 안 읽더라고. 그래서 나는 연락이 끊긴다는 건 별표 사인 이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 별표 사인는 불안감과 직결돼. 나한테는 연락의 속도가 별표 사인 사랑의 온도 별표 사인이자 별표 사인 관계의 안전지대 별표 사인을 확인하는 수단이야. 미나는 자신의 깊은 내면의 불안을 현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현우는 미나의 예상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미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현우는 테이블 위로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나야, 내가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는지 몰랐네. 미안해. 나는 단순히 연락에 집착한다고만 생각했어. 내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미나 현우는 내가 단순히 칼답을 원하는 징징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그저 현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내가 운전 중인지, 회의 중인지, 아니면 잠시 친구들과 함께 있는지, 잠깐 1분만 시간을 내서 지금 바빠. 이따 연락할게라는 메시지 하나만 보내줘도 나는 하루 종일 불안하지 않고 내 일에 집중할 수 있어. 그게 나한테는 별표 사인 나는 너의 연인이고 너의 일상 속에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다. 별표 사인는 확인이거든. 현우는 미나의 손을 꽉 잡았다. 미나야, 내 말이 맞아. 내가 미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어. 나는 내 방식대로 나는 미나를 사랑하니까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을 미나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였네. 현우는 미나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현우, 미나야, 내가 내 불안함의 원인이 되는 건 절대 싫어. 이제 내가 노력할게. 바쁘면 짧게라도 연락하기. 오래 연락이 끊길 상황이 예상되면 미리 말해주기. 잠들기 전엔 꼭 인사하기. 이 세 가지는 꼭 지키도록 약속할게. 미나는 눈물이 핀도는 것을 느꼈다. 현우야, 고마워. 나도 노력할게. 현우가 내게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나를 안 좋아한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현우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줄게. 두 사람은 그날 연락에 대한 그들만의 합의점과 약속을 만들었다. 현우에게 연락은 단순한 수단이었지만 미나에게 연락은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기로 약속했다. 그날의 깊은 대화 이후 현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현우의 메시지 답장 속도가 칼답 수준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미나가 원하는 안심 연락은 확실히 지켜졌다. 오후 2시 10분. 현우, 미나야. 오늘 오후 내내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폰을 아예 사무실에 두고 가야 할 것 같아. 5시 반쯤 끝날 예정이니까 그때 바로 연락할게. 절대 안익십 아니니까 걱정 마. 빨간색 하트. 미나는 이 메시지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현우가 5시 반까지 연락이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미나는 그 시간 동안 현우를 걱정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미나는 현우에게 회의 잘해. 수고에 눈도 방긋 나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날 저녁에도 현우는 약속을 지켰다. 저녁 11시 45분. 현우는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현우, 영상통화로, 미나야, 나 이제 막 씻고 나왔어.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들 것 같아. 잘 자, 내 사랑. 아침에 보자. 미나는 현우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현우는 자신에게 연락은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깨고 미나를 위해 행동을 바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터졌다. 미나가 현우의 노력에 익숙해질 무렵 미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 주 수요일 현우는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중요한 출장 중이라며 연락이 어려울 것이라고 미나에게 미리 말했었다. 미나는 현우를 믿고 하루 종일 평온한 상태로 지냈다. 현우가 7시 10분의 약속대로 이제 막 도착해서 밥 먹으러 왔어.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을 때 미나는 현우에게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았네. 맛있는 거 먹으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때 미나는 별 생각 없이 현우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클릭했다. 현우의 프로필 사진은 며칠 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현우의 프로필 뮤직이 눈에 들어왔다. 현우는 평소 좋아하는 록 음악을 프로필 뮤직으로 설정해 두곤 했다. 그런데 그날 현우의 프로필 뮤직은 미나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잔잔한 인디 발라드 곡으로 바뀌어 있었다. 미나는 곡의 제목을 검색해봤다. 괜찮아, 나는 여기서 쉴게. 미나는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 현우는 감성적인 음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리고 출장으로 바쁜 하루를 보낸 사람이 갑자기 프로필 뮤직을 바꾸고 그것도 제목이 나는 여기서 쉴게라는 묘한 뉘앙스의 노래라는 것이 미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현우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미나는 현우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현우가 연락 문제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소한 프로필 뮤직 때문에 또다시 현우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미나는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고 현우와 평소처럼 대화했다. 미나, 현우야, 출장 가서 저녁은 뭐 먹었어? 현우, 10분 후 답장, 응, 거래처 사람이랑 같이 갈비탕 먹었어. 맛있더라. 미나의 속마음. 갈비탕 먹을 시간에 프로필 뮤직은 왜 바꾼 거지? 혹시 혼자 힘든 일이 있나? 미나, 피곤하겠다. 숙소가 좋아? 현우, 응, 꽤 괜찮네. 미나랑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쁨의 눈물. 내일 오전에 미팅 하나만 끝내면 바로 서울로 올라갈 것 같아.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고 밝았다. 하지만 미나의 머릿속에서는 현우의 새로운 프로필 뮤직이 계속 맴돌았다. 결국 미나는 참지 못하고 친구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 수아야, 나 좀 이상해. 현우가 오늘 프로필 뮤직을 바꿨는데 노래가 너무 이상해. 수아는 미나의 연애 복잡성을 잘 아는 친구였다. 또 무슨 일이야? 미나야? 프로필 뮤직이 뭐가? 미나, 괜찮아. 나는 여기서 쉴게라는 노래인데 현우랑 전혀 안 어울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출장으로 바빴다고 했잖아. 밥 먹을 시간에 저런 노래를 바꿨다는 게 혹시 현우가 나 몰래 힘든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나한테 지쳤다는 무언의 시그널일까? 수아, 미나야, 진정해. 노래 제목 하나 가지고 너무 멀리 나가지 마. 남자들은 그냥 노래 좋으면 바꾸는 경우도 많아. 현우가 너한테 힘들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싶었으면 너한테 직접 연락을 끊거나 말을 했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연락도 잘해주고 있지 않아? 미나, 응. 연락은 정말 잘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너무 의무감으로 해주는 것 같아서 불안해. 내가 하도 난리 치니까 마지못해 해주는 느낌이랄까. 수아, 미나야, 생각해봐. 현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 패턴을 바꿨어. 그건 엄청난 노력이야.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잖아. 근데 내가 이제 와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아라고 의심하면 현우는 아마 노력할 의욕을 잃을 거야. 수아의 말은 미나의 가슴을 찔렀다. 미나는 현우의 노력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하는데 또다시 불안감에 사로잡혀 현우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아, 내가 현우에게 연락은 나의 안전지대야라고 요청했고 현우는 그 안전지대를 만들어주고 있어. 이제는 내가 그 안전지대 안에서 스스로 편안함을 느껴야 할 차례야. 너무 모든 상황을 나에 대한 사랑의 척도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 노래는 현우가 출장 가서 피곤해서 듣는 힐링송일 수도 있잖아. 수아의 현실적인 조언에 미나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미나는 수아의 말대로 현우의 노력을 의심하고 깎아내리기보다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현우가 서울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현우, 미나야, 도착했어. 짐만 내려놓고 바로 너 보러 갈까? 오늘 저녁에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싶어. 미나는 현우의 메시지를 보고 기뻐했다. 미나는 퇴근 후 현우를 만나기로 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미나는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프로필 뮤직에 대해 물어봤다.
미나 현우야, 나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 현우 응, 뭔데? 말해봐. 미나 어제 프로필 뮤직 바꿨더라? 괜찮아, 나는 여기서 쉴게라는 노래. 현우 아, 그거, 너 봤구나. 미나 응. 평소 내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서 놀랐어.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 넌, 내가 연락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해서 나한테 쉬고 싶다는 뜻으로 바꾼 건가 해서. 현우는 미나의 말을 듣더니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현우, 미나야. 너 정말 귀엽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 아니야, 미나야. 내가 나한테 연락 때문에 진지하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오히려 홀가분했어.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알려줬으니까. 내가 딱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오히려 편했어. 미나 그럼 그 노래는 뭐야? 현우 아, 그게 어제 거래처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운전하면서 계속 그 노래를 틀어놓는 거야. 근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쉬어가자는 내용인데 출장 피로랑 겹쳐서 확 와닿았지 뭐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 노래 좋다 하면서 바로 검색해서 바꾼 거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내가 피곤해서 들은 별표 사인 출장 힐링송 별표 사인일 뿐이야. 현우는 미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현우 미나야. 내가 너한테 힘들거나 서운한 게 있으면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말할게. 미나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미나도 너무 작은 시그널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지 않기로 약속하자. 내가 너한테 연락을 잘하는 건 의무감이 아니라 너와의 약속을 지키는 내 방식의 사랑이야. 너를 그만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야. 미나는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비로소 마음속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미나는 자신이 얼마나 현우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투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현우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을 미나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제 미나가 할 일은 그 사랑을 믿고 관계 안에서 안정을 찾는 것이었다. 미나 현우야 미안해. 내가 또 쓸데없는 걸로 불안해했네. 현우가 노력하는 거 아는데 아직 내가 좀 서툴러. 현우 괜찮아. 미나야. 우리가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나는 미나의 불안함이 뭔지 알게 돼서 너무 좋아. 덕분에 나도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배웠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연락 문제로 시작된 깊은 대화는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현우는 미나의 내면의 상처를 이해했고 미나는 현우의 노력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미나는 깨달았다. 남자친구의 연락 속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을. 관계의 심화인 연락을 넘어선 이해와 갈등. 현우와 미나 사이의 연락 갈등은 표면적으로 봉합된 것처럼 보였다. 현우는 미나와의 약속을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안익십하는 일은 사라졌고 중요한 미팅이나 출장 등으로 연락이 어려울 상황이 예상되면 현우는 반드시 미리 미나에게 상황을 공유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짧은 잘 자. 통화나 메시지도 습관처럼 지켜졌다. 미나는 그 약속들이 만들어낸 안전지대. 덕분에 예전처럼 하루 종일 불안해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았다. 미나 또한 현우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다. 현우에게 늦게 답장이 오거나 현우가 친구들과의 모임 중 잠시 폰을 확인하지 않아도 미나는 이전처럼 현우의 연락 속도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했다. 현우는 지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현우는 나에게 미리 말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시간을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두 사람은 연락 문제에서 벗어나 더 깊고 편안한 관계를 구축하는 듯했다. 주말 데이트는 여전히 즐거웠고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미나는 현우가 자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꼈다. 그러나 관계가 심화될수록 두 사람의 근본적인 연애 가치관의 차이는 새로운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현우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고 미나는 안정적이고 서로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관계를 선호했다. 연락은 단지 이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하나의 증상이었을 뿐이었다. 사귄 지 5달이 되었을 무렵
현우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현우는 미나에게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었다. 이 프로젝트가 현우의 커리어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며 한동안은 주말도 없이 회사에 매달려야 할 것 같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 현우, 미나야, 미안하지만 앞으로 2달 동안은 주말 데이트가 어려울 것 같아. 팀 전체가 주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 끝나면 내가 미나에게 근사한 여행을 선물할게. 미나 섭섭했지만 현우의 상황을 이해했다. 응, 현우야. 괜찮아.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하지. 내가 응원할게.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현우는 미나에게 주말에 연락이 어렵거나 늦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 미나는 현우의 상황을 이해하고 현우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주말이 되자 미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가 주말 출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업무 중에는 연락이 어렵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하루 종일 현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미나의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토요일 아침 9시 현우에게서 미나야, 나 회사 도착했어. 오늘 많이 바쁠 것 같아. 이따 저녁에 꼭 연락할게. 빨간색 하트 라는 메시지가 왔다. 그리고 그 후 현우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미나는 현우가 이따 저녁에 연락할게라고 했으니 저녁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미나는 혼자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통화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저녁 8시가 넘어도 현우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미나는 현우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나 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10시가 되었을 때 미나는 참지 못하고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나, 현우야, 아직 회사야? 저녁은 먹었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미나는 초조하게 폰 화면을 쳐다봤다. 11시, 12시, 그리고 새벽 1시가 넘어서도 현우는 미나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미나는 다시금 과거의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중요한 프로젝트는 알겠는데 밥 먹을 시간 10분, 화장실 갈 시간 5분도 없는 걸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잠깐의 시간을 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미나는 다시 현우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확인했다. 역시나 현우의 스토리가 올라와 있었다. 시간은 밤 10시 30분. 현우가 올린 사진은 회사 탕비실에 모여 앉아 치킨을 먹고 있는 팀원들의 모습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야근에 꽂힌 치킨이지. 닭다리 나고 적혀 있었다. 미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치킨을 먹으면서 팀원들과 웃고 떠들 여유는 있었지만 미나에게 밥 먹고 있어라는 짧은 메시지 한 통 보낼 시간은 없었던 것이다. 미나의 메시지는 여전히 1분이 남아 있었다. 미나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현우가 자신에게 소홀하다는 사실보다 현우가 자신과의 약속, 저녁에 꼭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사소하게 여겼다는 사실이 미나를 더 힘들게 했다. 현우는 내가 바쁜 상황을 미나가 이해해줄 것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해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현우, 미나야, 미안해. 어제 연락 못했네. 너무 정신이 없었어. 어제 치킨 먹고 다시 일 시작했는데 새벽 4시 넘어서야 퇴근했어. 오늘은 좀 늦게 출근하려고. 어제 너 걱정 많이 했지? 내가 너무 바빠서 미나에게 소홀했네. 엉엉엉. 현우의 사과는 또다시 바빴다는 변명으로 시작되었다. 미나는 더 이상 현우의 이런 사과에 위로받고 싶지 않았다. 미나, 현우야, 나 어젯밤 10시쯤 내 인스타 스토리 봤어. 팀원들이랑 치킨 먹고 있더라. 현우의 답장은 5분 후에 도착했다. 현우, 미나야, 그거. 미안, 먹는다고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치킨 먹고 바로 다시 회에 들어가고 폰 볼 시간이 진짜 없었어. 내가 미나한테 소홀한 건 맞아. 미안해. 미나, 현우야, 내가 연락할 답 원하는 거 아니잖아. 현우도 나랑 약속했잖아. 올해 연락이 끊길 상황이 예상되면 미리 말해주고 잠들기 전엔 꼭 인사하기. 그리고 바쁘면 짧게라도 연락하기. 현우는 어제 저녁에 꼭 연락할게라고 해놓고 내가 밤 10시에 메시지 보낸 것까지 안 읽었어. 현우, 미나야,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 나도 정신이 없었어.
미나와의 약속을 까먹은 건 아니야. 그냥 눈앞에 쌓인 일에 정신이 팔려서 폰을 볼 새가 없었어. 미안해. 내가 일 끝나고 피곤해서 잠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어제는 정말 일이 우선이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할게. 미나 현우야. 나는 현우의 일이 중요하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근데 나는 현우한테 1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서운해. 현우에게 나는 바쁠 때 잠시 잊어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 현우 아니야, 미나야. 절대 그렇지 않아. 내 삶에서 미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다만 나는 별표 사인 일 별표 사인과 별표 사인 연애 별표 사인을 분리하는 타입이야. 일할 때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해. 미나도 알잖아, 내가 일 욕심이 많은 거. 미나에게 소홀한 게 아니라 일이 너무 중요해서 그랬던 거야. 현우의 일과 연애의 분리라는 말은 미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미나에게 연애란 삶의 모든 영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었다. 미나는 일하는 중에도 잠깐 현우를 생각하고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현우의 답장을 기다리는 것으로 하루의 활력을 얻었다. 하지만 현우에게 연애는 쉬는 시간 혹은 여가 시간에 할애하는 영역처럼 느껴졌다. 미나 현우야, 나는 일과 연애를 분리한다는 현우의 말이 이해가 안 돼. 내가 바쁘다고 해서 현우를 아예 잊고 내 일만 하지 않아. 나는 바쁘더라도 잠깐 현우 생각하고 현우에게 메시지 보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현우의 별표 사인 우선순위 별표 사인야. 치킨 먹을 시간, 인스타그램 스토리 올릴 시간이 있었다면 나한테 메시지 한 통 보낼 시간은 충분히 있었잖아. 현우한테 내가 그만큼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으로밖에 안 들려. 현우, 미나야. 그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치킨 먹는 건 팀원들과의 업무적인 친목 같은 거지. 미나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연락 문제로 나를 다그칠 때마다 우리가 마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같다는 느낌이 들어. 내가 너한테 매번 보고해야 하는 것 같고. 현우의 이 말은 미나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미나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다.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야. 내가 현우한테 보고를 원한 게 아니잖아. 나는 별표 사인 나와의 약속 별표 사인을 지키기를 원한 거고 내가 현우의 일상 속에서 배제되지 않고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별표 사인 확인 별표 사인을 원했을 뿐이야. 현우는 내가 서운해하는 이유를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겼어. 나는 현우가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운해. 현우, 미나야. 내가 서운해하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나한테는 내 영역이 필요해. 미나의 연락 스타일이 나를 너무 옥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나는 연애를 시작하면 자유가 구속된다는 느낌을 받는 걸 극도로 싫어해. 썸 탈 때는 너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자유를 일부러 줄였지만 지금은 우리의 편안한 관계를 위해 내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는 미나를 구속하려고 하지 않으니 미나도 나를 구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현우는 미나에게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다. 미나는 자신이 집착하는 여자 혹은 구속하는 여자로 비춰지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 현우야, 나는 현우를 구속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우리가 별표 사인 서로에게 맞추어 가는 관계 별표 사인 나고 생각했어. 현우는 나에게 나는 내 자유가 중요하다고만 말하고 나에게는 너의 불안감을 내가 채워줄 책임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 현우 아니, 미나야. 나는 내 불안감을 채워주고 싶어. 하지만 내가 내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나의 본래 모습과 자유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나에게도 힘든 연애가 될 거야.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해. 내가 바쁘면 짧게 연락하기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건 나한테도 억울해. 미나는 현우의 마지막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현우는 지난 몇 주간 노력해왔다. 미나가 현우의 실수 한 번에 너무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미나 미안해, 현우야. 현우가 노력했던 거 알아.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 현우 괜찮아, 미나야. 나도 미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할게.
다만 미나도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고 느끼게 해주는 다른 행동들, 만남에서의 태도, 데이트 준비를 연락이라는 척도로만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날의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었다. 현우는 자신의 자유와 개인 영역을 강조했고 미나는 자신의 안정과 우선순위를 주장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사랑을 정의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너무 달랐다. 미나는 현우의 말을 되새겼다. 내가 현우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나? 이 현우가 나를 위해 노력을 할 때 나는 그 노력에 감사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나? 미나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보았다. 미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우의 자유를 존중하는 쿨한 여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마음먹었다. 그러나 미나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별표 쌓인 사랑한다면 이 정도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별표 쌓인 나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미나는 자신의 불안을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했지만 그 불안은 현우의 별표 쌓인 연락 단절 별표 쌓인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자극되고 있었다. 미나는 이 관계가 현우의 자유를 지켜주는 연애가 될지 아니면 미나의 안정감을 지켜주는 연애가 될지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관계의 파동, 쿨한 연인과 불안한 연인 사이에서 미나는 현우와의 대화 이후 스스로에게 쿨함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현우가 일과 연애의 분리를 주장했듯 미나도 현우에게 온전히 기대기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현우에게서 연락이 늦게 올 때마다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려는 충동을 억누르고 책상 위에 폰을 뒤집어 놓거나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다. 미나는 현우에게 답장을 보낼 때도 감정을 절제하려고 했었다. 예전 같으면 현우의 짧은 메시지에 구체적인 자신의 일상을 상세히 덧붙여서 보냈겠지만 이제는 현우의 메시지 길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간결하게 답했다. 현우 오늘 점심은 샌드위치 먹었어. 너무 바쁘다. 미나 응 맛있게 먹어. 나도 방금 밥 먹었어. 현우는 미나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 언급했다. 현우 미나야 요즘 연락이 전보다 더 짧아진 것 같네? 미나 애써 태연한 척 응? 현우가 바쁘니까 나도 방해 안 하려고. 그리고 나도 내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있어. 현우가 내 개인 시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나도 현우의 시간을 존중하는 거지. 미나는 이 대화에서 자신이 현우의 자유를 존중하는 성숙한 연인으로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우도 미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현우 고맙다, 미나야. 내가 나를 이해해줘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여기 미나는 내 여자친구야. 최고. 겉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미나의 내면은 여전히 불안했다. 현우가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할 때 미나는 현우에게서 별표 쌓인 나를 구속하지 않아서 좋다 별표 쌓인는 뉘앙스를 읽었다. 미나는 현우가 편안함을 느낄수록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별표 쌓인 열정 별표 쌓인은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내가 너무 쿨해지면 현우가 나에게 흥미를 잃지 않을까? 섬 탈 때처럼 귀찮을 정도로 나에게 매달리던 현우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는 걸까? 미나는 자신의 연락을 통한 예정 확인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현우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나는 현우가 자발적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서 연락해주기를 바라는 유치한 마음을 버릴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관계가 7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미나는 현우의 회사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우는 미나에게 그동안 소홀했던 것을 만회하겠다며 주말에 근사한 데이트를 제안했다. 현우 미나야, 다음 주 주말에는 꼭 너랑 여행 가고 싶어. 회사 일 다 정리하고 너한테만 집중할게. 기대해. 미나는 현우의 제안에 설레면서도 문득 현우와의 마지막 연락 문제에 대한 대화가 떠올랐다. 미나는 현우가 일과 연애의 분리를 강조했지만 이제 일이 끝났으니 연애가 삶의 우선순위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미나의 기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무너졌다. 현우는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미나에게 오늘 회사에서 팀 회식이 있어. 프로젝트 마무리 기념 회식이라 좀 늦을 것 같다. 잘 먹고 들어갈게. 사랑의 빨간색 하트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나는 현우의 솔직한 고백에 안심했다. 현우가 미리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미나는 현우에게 회식 재미있게 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미나는 폰을 내려놓고 친구와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 9시 30분쯤 미나는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려고 폰을 켰다. 현우에게서 온 답장은 없었다. 미나는 회식 중이니 바쁘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폰을 덮었다. 밤 11시 30분 현우에게서 연락이 없자 미나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보통 현우는 회식 중이라도 화장실에 가서라도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제 두 차 간다 정도의 상황을 알려주곤 했었다. 미나는 현우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확인했다. 역시나 현우의 스토리가 올라와 있었다. 현우의 팀원 중 한 명이 올린 스토리도 함께 보였다. 밤 10시 50분경 올라온 스토리에는 현우와 팀원들이 노래방에서 열창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미나는 현우가 팀원들과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느꼈다. 회식이라도 11시가 넘어서까지 노래를 부를 정도의 여유는 있으면서 미나에게는 짧은 메시지 한 통 보낼 시간이 없었던 것인가. 미나는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자신이 구속하는 연인으로 보일까 봐 다시 참고 현우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새벽 1시 20분 현우에게서 드디어 메시지가 왔다. 현우, 미나야. 미안해. 지금 막 집에 들어왔어. 오늘 너무 신나게 놀아서 폰 볼 새가 없었네. 식은땀이 나도 너무 늦었지? 바로 씻고 자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에 연락할게. 잘 자, 사랑해. 빨간색 하트. 미나는 현우의 메시지를 보고 또다시 분노와 서운함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너무 신나게 놀아서 폰 볼 새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우에게 연락은 자신이 신나게 노는 것보다 동료들과의 관계보다 덜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미나는 현우에게 길고 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문득 예전의 대화가 떠올랐다. 나는 일과 연애를 분리하는 타입이야. 나는 연애를 시작하면 자유가 구속된다는 느낌을 받는 걸 극도로 싫어해. 미나는 자신이 현우의 자유를 침해하는 연인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았다. 미나는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현우에게 짧고 단호하게 답장했다. 미나, 알았어. 잘 자. 다음 날 아침, 현우에게서 아침 8시쯤 좋은 아침. 미안해, 어제 연락이 너무 늦었지. 내가 너 서운하게 만든 거 알아.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통화할까? 라는 메시지가 왔다. 미나는 현우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미나는 이번에는 별표 사인 무대응 별표 사인으로 현우에게 자신의 서운함을 표현하고 싶었다. 현우가 자신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미나가 느꼈던 불안감과 서운함을 똑같이 느껴보길 바랐다. 점심시간이 되자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미나는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나, 현우야, 지금 바빠서 통화 못할 것 같아. 이따가 내가 연락할게. 이것은 미나가 현우에게 자주 들었던 변명이었다. 미나는 이 변명을 그대로 현우에게 돌려주면서 현우가 미나의 입장을 이해하기를 바랐다. 현우는 미나의 행동에 당황한 듯 연달아 메시지를 보냈다. 현우, 미나야, 혹시 많이 화났어? 미안해. 내가 어제 너무 흥에 취해서 너한테 너무 소홀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약속을 어겼네. 현우, 미나야, 왜 통화 안 해? 무슨 일 있어? 걱정되네. 미나는 현우의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미나는 현우가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바로 자신이 매번 느껴왔던 감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오후 4시 30분, 현우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현우, 미나야, 솔직히 내가 이렇게 연락을 피하니까 나도 좀 답답하고 불안하다. 혹시 나한테 무슨 화난 일이 있으면 말을 해줘야 내가 사과를 하고 풀 수 있잖아. 미나는 현우의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표현의 희열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현우는 미나가 느꼈던 감정을 겨우 몇 시간 만에 느끼고 있었다.
미나는 현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미나 현우야, 나는 지난밤 내가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놀 여유는 있었지만 나에게 이제 집에 간다는 메시지 한 통 보낼 시간은 없었다는 사실에 서운했어. 나는 내가 바쁜 상황을 이해했지만 별표 사인 나와의 약속 별표 사인 을 별표 사인 신나는 놀이 별표 사인보다 하찮게 여겼다는 사실에 상처받았어. 내가 지금 느끼는 별표 사인 답답함과 불안함 별표 사인 이 내가 매번 내 안익십과 연락 두절 때문에 느꼈던 감정이야. 현우는 이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현우는 곧바로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는 전화를 받았다. 현우, 미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알겠어. 내가 너한테 너무 소홀했어. 내가 너한테 나는 일과 연애를 분리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연애를 내 삶의 후순위로 두었던 것 같아. 내가 나에게 우선순위를 원한다는 말을 이제야 진짜로 이해할 것 같아. 미나, 현우야, 나는 현우가 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나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야. 그냥 현우의 신나는 일상 속에 내가 별표 사인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다. 별표 사인는 느낌만 받고 싶었어. 그걸 현우는 매번 사소하게 여겼잖아. 현우, 미안해, 미나야. 내가 이기적이었어. 내가 내 자유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내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 내가 하루 종일 불안해하면서 보낼 시간을 생각하지 못했어. 이날의 대화는 현우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미나가 무대응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현우에게 별표 사인 연락의 부재가 주는 감정적 고통 별표 사인을 직접 경험하게 했기 때문이다. 현우는 미나가 느꼈던 불안이 단순히 집착이 아니라 연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간절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현우, 미나야, 오늘 퇴근하고 내가 너 보러 갈게.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앞으로 내 일과 연애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할게.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줄게. 미나는 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렸다. 현우가 우선순위를 언급했다는 것은 미나에게 큰 의미였다. 미나는 현우와의 관계에서 비로소 자신이 원했던 별표 사인 이해와 존중 별표 사인을 얻은 것 같았다. 최종 선택 사랑의 언어를 맞추다. 미나와 현우는 그날 저녁 현우의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현우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였다. 현우는 미나에게 꽃다발 대신 미나가 좋아하는 달콤한 마카롱 상자를 내밀었다. 현우, 미나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내게 무대응했을 때 겨우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끊겼을 뿐인데도 나는 온종일 불안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그 감정을 너무 늦게 이해한 게 미안해. 미나, 현우야, 나도 내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현우가 그 감정을 느껴보지 않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았어. 현우, 내 말이 맞아.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내 감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표현하는 건 소홀히 했어. 나는 미나를 구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나의 안정감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고 싶어. 현우는 미나의 손을 잡고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현우, 미나야, 내가 내 불안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싶어. 단순히 연락을 잘하면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연애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큰 건지. 미나는 현우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미나, 솔직히 말해서 현우가 연락을 잘해준다면 나의 불안함은 90% 정도 해소될 거야. 하지만 나머지 10%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연애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다. 현우는 일과 연애를 명확히 분리하고 개인의 자유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나는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방이 내 삶의 별표 사인 가장 높은 우선순위 별표 사인가 되기를 바랐어. 현우는 나에게 바쁠 때 잠시 잊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는 별표 사인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별표 사인로서 현우의 모든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현우, 미나야, 내 말이 맞아.
나는 내 삶의 중심이 나이고, 일이 그 다음이었고, 연애는 나에게 활력을 주는 요소였어. 하지만 내 말을 들으니 내가 너무 나 자신만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미나를 내 삶에 맞춰 끼워 넣으려 했지. 미나의 삶에 내가 맞춰 스며들려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현우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현우가 직접 작성한 듯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현우, 미나야. 내가 우선순위를 원한다는 말에 내가 우리 관계를 다시 정의해봤어. 나는 우리의 연애를 단순히 여가 시간 함께 보내기가 아니라 별표 쌓인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동체 별표 쌓인로 만들고 싶어. 현우는 수첩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현우 첫째, 연락의 재정에. 이제부터 연락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별표 쌓인 미나의 안전지대를 지키는 행위 별표 쌓인로 정의할게. 나는 나에게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미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미나의 불안감을 미리 차단할 거야. 이는 나에게 의무가 아니라 별표 쌓인 미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 방식 별표 쌓인이야. 현우 둘째, 우선순위의 재정립. 앞으로 2달간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일이 최우선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미나를 내 삶의 별표 쌓인 명확한 1순위 별표 쌓인로 둘게. 중요한 일 외의 모든 여가 시간은 미나와 함께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할게. 다만 미나도 나의 소중한 개인 취미 시간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의 개인 모임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이 시간은 미리 협의하고 이 시간에는 연락이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거야. 현우 셋째, 감정의 측면. 내가 서운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인스타 프로필 뮤직 같은 간접적인 방법 대신 미나에게 솔직하게 말할게. 미나도 나에게 화가 나거나 서운하면 무대응 대신 바로 대화를 요청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사이에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미나는 현우가 수첩에 적어온 내용을 보며 감동했다. 현우는 단순히 연락 잘할게라는 임시방편적인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미나의 불안함의 근원을 이해하고 관계를 위한 새로운 규칙과 철학을 제시한 것이다. 미나, 현우야. 정말 감동이야. 현우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줄 줄 몰랐어. 현우, 미나야.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연락 문제로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건 나도 괴로워.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너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다른 별표 쌓인 사랑의 언어 별표 쌓인을 인정하고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미나는 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미나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미나, 현우야, 나도 노력할게. 현우의 자유를 존중하고 현우가 연락을 잘할 때마다 의무감으로 한다고 의심하지 않을게. 현우가 나에게 표현하는 다른 방식의 사랑, 정성스러운 데이트, 다정한 말에도 감사하고 그것들을 연락 속도와 동일한 사랑의 척도로 받아들일게. 두 사람은 그날 서로의 별표 쌓인 사랑의 언어 별표 쌓인을 배우기로 약속하며 새로운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미나에게는 별표 쌓인 시간과 관심 별표 쌓인 이 사랑의 언어였고 현우에게는 별표 쌓인 봉사와 헌신 데이트 준비 및 인정, 자유 존중 별표 쌓인 이 사랑의 언어였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언어를 번역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현우와 미나의 연애는 확실히 더 안정적이고 성숙해졌다. 현우는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켰고 미나는 현우의 노력을 알아주고 칭찬했다. 한 달 후 현우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현우는 약속대로 주말에 미나와 함께 근사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토요일 저녁 현우는 바닷가 펜션에서 미나에게 직접 근사한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 현우는 밥을 먹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미나에게 말을 걸고 미나의 손을 잡고 미나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현우는 미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현우, 미나야. 나 예전에 내가 연락 문제로 힘들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힘든지 이해 못했어. 근데 내가 나에게 우선순위를 원한다는 말을 했을 때 비로소 깨달았어. 미나는 나에게 별표 쌓인 내가 사랑하는 현우의 삶 속에서
중요한 존재이고 싶다. 별표 사인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구나. 미나 응 맞아. 나는 현우가 나를 별표 사인 가장 아끼는 존재 별표 사인로 대해주는 그 증거가 필요했어. 그게 나한테는 연락이었고. 현우 이제 알겠어. 미나야 나에게는 연락이 수단이었지만 너에게는 사랑의 증거였다는 걸. 이제 나는 내게 연락하는 모든 순간을 별표 사인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 별표 사인으로 생각할게. 그날 밤 미나는 현우의 가슴에 기댄 채 행복하게 잠이 들었다. 미나는 더 이상 현우의 연락 속도에 연연하지 않았다. 미나는 현우가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과 노력을 통해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나는 깨달았다. 연애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별표 사인 남자들은 원래 이렇다. 나는 원래 불안하다. 별표 사인는 일반화에 갇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대신 별표 사인 우리는 서로 다르다. 별표 사인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별표 사인 솔직한 대화와 서로를 향한 노력 별표 사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미나는 현우와의 연애를 통해 완벽하게 통하는 연인 대신 별표 사인 서로의 다름을 사랑하고 맞춰나가는 연인 별표 사인이 더 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배웠다. 현우는 미나의 안전지대가 되었고 미나는 현우의 자유를 존중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연락의 온도차를 넘어 서로의 삶을 포용하는 깊고 따뜻한 온도를 찾아가고 있었다.